연매출 한 500억 정도 규모의 회사인데요. 왜 캐리박스라고 생각하면 박스는 그냥 보관만 하는데 우리는 나르기도 한다. 날려서 보관한다는 그 컨테이너랑 우리 그 캐리박스 컨테이너랑은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요거 한 번만 잠깐 보시면 네,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이 철판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손가락 한 마디 이상 들어가는데요. 최고 작은 사이즈인데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짐들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1톤 트럭 한 대 정도 물량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런 야외 창고의 최고 장점이 차가 이 앞에까지 와서 물건 넣었다 뺐다가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주 이용 고객인 캠핑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이 고객으로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캐리박스가 타겟팅하는 땅들이 사각형의 반듯한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땅들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고요. 이런 건물 주변의 공터,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지 땅들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놓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사전에 이런 공구리 같은 걸 쳐서 컨테이너 수평이나 이런 것들을 싹 잡아놔서 웬만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표님,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은데요? 요거는 이제 B2B나 좀 B2C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자재 창고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보통 창업하시고 2년 반 정도 지나면 그 원가를 다 회수하세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저희 OK 로지엘에서 하고 있는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 그리고 호미소프트 캐리박스 이용 고객분들은 이용하신다라 하면 무료로 픽업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무인 창업 시대는 거래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점주님들과 파트너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미소프트 저희 회사 이름인데요. 호미소프트 캐리박스라는 브랜드로 공유 창고를 하고 있는 대표 김복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가 이 사업 한 지 지금 한 3년차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이트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점주분께서 지금 김포 양촌에 이미 점포를 하나 오픈하셨습니다. 캐리박스 양촌점을 컨테이너 실내 창고로 오픈을 하셨는데 그게 또 본인 생각보다 좀 더 좋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한테는 45점에서 50호점 요 사이 지점 오픈인데 본인에게는 이제 되게 좀 뜻깊은 거죠. 또 저희 캐리박스에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 지점 중에 한 분이 만족하셨으니까 본인의 짜투리상에 또다시 이제 개업하게 되는 또 의미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이런 현장들이야 저희는 이제 계속 보고 있고 그냥 현장이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뿐입니다. 네네. 그러면 건축 대신에 컨테이너 설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축 대신 이제 공유 창고잖아요. 좁은 곳을 넓게 쓰게 하고 요즘 우리나라가 건축비도 굉장히 비싸고 또 아시다시피 그 공간에 대한 효율에 대한 개념으로 이런 비즈니스가 오픈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화된 서비스인데 물류에 한 25년 동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지에 대한 우리 OK 로지엘 오랫동안 하면서 생기는 물류와 공간에 대한 오랜 고민에서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대표님, 지금 컨테이너들이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일반 컨테이너랑 이 캐리박스 컨테이너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이제 일반 컨테이너 하면 보통 36 사이즈 컨테이너를 많이 보시는데요. 그거는 임시 창고 용도 뭐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좀 개조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컨테이너랑 우리 그 캐리박스 컨테이너랑은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요거 한 번만 잠깐 보시면 네,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이 철판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손가락 한 마디 이상 들어가는데요. 기둥이나 이런 데 스펙이 사용되는 게 보통 실제 항해 이렇게 수출용 컨테이너 그 스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가 바다를 건널 때
배가 출렁거릴 때에도 그 위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굉장히 기둥 부분이 강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자면, 저희는 이 컨테이너를 단순하게 그런 뭐 임시 보관 이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안전하고 안심하게 물건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창고 개념으로 대여를 해드린 겁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협동문이라든가 이런 문도 되게 자연스럽게 열고 닫히고요. 열쇠도 본사에서 제공하는 열쇠, 그 다음에 또 손님께서 고객께서 이용할 수 있는 열쇠 2개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제가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네. 되게 부드럽죠. 좀 스무스하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그 이야기 하세요. 이 실외에다 보관하다 보면 습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냥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슬이라는 게 결로라고도 하는데요. 내부와 외부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이렇게 송풍구가 별도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정도 공간을 고객들한테 렌탈을 하게 되고요. 최고 작은 사이즈인데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짐들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1톤 트럭 한 대 정도 물량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또 어떤 고객분들이 여기다가 별도로 본인들이 적재 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했어서 이 공간마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컨테이너나 용도 자체하고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좀 세심하게 신경 쓴 게 다 보이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사이즈가 네. 지금 보신 게 좀 작은 사이즈인 건가요? 이게 최고 작은 사이즈고요. 이 컨테이너 여기가 한 6m 되고요. 6m. 네. 이게 이제 국제 규격의 20피트 컨테이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 6m에 5개 넣었으니까 폭이 한 1m 20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2m 30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이런 야외 창고의 최고 장점이 차가 이 앞에까지 와서 물건 넣었다 뺐다가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주 이용 고객인 캠핑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이 고객으로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최적의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장님, 그러면 네네. 캐리박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 어떻게 되시나요? 2001년부터 OK 로지에라는 물류 회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한 연매출 한 500억 정도 규모의 회사인데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물류라는 게 어떤 물건을 잘 나르는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르면 또 어떻게 갖다 놓지 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캐리박스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이 캐리박스라는 그 이름이 왜 캐리박스라고 생각하면, 박스는 그냥 보관만 하는데 우리는 나르기도 한다, 날려서 보관한다는 뭐 그런 의미의 네이밍도 저희 이제 캐리박스라는 의미에는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그런 물류회사로서 화성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인 물류를 하고 있고, 요즘 핫한 삼성전자 1차 벤더사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들을 쭉 해오다가 201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화물차 뒤에 보면 카카오 택시처럼 화물차 호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원콜이라는 화물차 기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인데 그 회사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도 예전에 택배를 해봐서 네. 한 번쯤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시죠. 그걸 대표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네네네. 제가 그 회사 창업인데 그 회사 이름을 왜 드리냐고 하면 이제 저희가 트럭 그다음에 물류하면 되게 아날로그적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저희 이제 캐리박스 개념 자체도 단순하게 짐만 놓고 어떤 공간을 보관하는, 우리 뭐 길 가다 보면 그 그린벨트 지역에 컨테이너 잔뜩 싸놓은 그런 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랑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좀 스터디하다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심지어 일본의 에어리얼 잉크라 회사는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밸류가 뭐 몇 조 단위로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마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이제 프로테크라고 그러는데 프라퍼티하고 테크놀로지, 그리고 부동산과
테크놀로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한번 꿈꿔보자 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 외국의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다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좀 더 접목시켜서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 사용자들보다 한국에 있는 사용자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화물 기사님들한테도 그런 편의를 제공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캐리박스 그 배경에도 의미가 있고, 아무래도 나름 이제 일생생활에 일반인들이 이런 창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또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컨테이너를 옮겨지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이 색상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편안한 색상이거든요. 네. 보기에 좀 질리지도 않고. 색상을 또 결정하시는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색상인가요, 이건? 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편하다 이런 것보다 저는 캐리박스가 어떤 공간에 놔뒀을 때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무리 좋든 뭐 하든 일단 보기 싫거나 이러면 거기는 뭐 쓰레기장이 될 수 있고 범죄의 온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다 하시는 이야기지만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퍼플이 나옵니다. 퍼플은 프랑스에서는 귀족들만 사용하는 색깔이야. 우리 캐리박스는 그 단순한 공간, 그냥 보관 창고지만 되게 좀 예쁜 공간을 제시해주고 싶고, 사람들한테 저건 뭐지? 하고 한 번쯤 더 눈을 더 갈 수 있는 그런 색감을 선택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캐리박스의 색깔입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네요. 디테일을 가져가야죠. 이래 땅들이 보면 우리 캐리박스가 타겟팅하는 땅들이 사각형의 반듯한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땅들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고요. 이런 건물 주변의 공터,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지 땅들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놓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사전에 이런 공구리 같은 걸 쳐서 컨테이너 수평이나 이런 것들을 싹 잡아놔서 웬만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데 한번 보시면 단순하게 돌만 놓는 게 아니라 고무판 같은 경우를 좀 놔서 좀 완충 역할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완성도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쇠하고 바닥하고 바로 놔지게 되면 온도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카바링하고 설치 운영 노하우도 저희가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런 공사적인 면에 잘 모르잖아요, 소비자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베테랑들이신 거네요. 네네네. 대표님,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은데요? 요거는 이제 B2B나 좀 B2C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자재 창고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데 인테리어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삿짐 날짜 안 맞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다가 여기는 좀 5톤차 한 대 이상의 물건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그 공기 순환 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어서 그 다른 데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캐리박스의 장점이고요. 바로 앞에까지 차가 올 수 있어서 상하차 하는데 너무 좋죠. 그래서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선호하시는 그런 창고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로 이제 이삿짐 장기 보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임대료는 잘 나오는데 손님이 왔다 갔다 많이 안 하는 게 또 좋은 업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보관업의 비즈니스 포인트가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넓은 데를 보니까 좀 실감이 나네요. 네네네.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는 것도 신기한데, 네네. 어떻게 또 이 가능한가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기존 땅들은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빈 공간, 짜투리 공간, 그 다음에 또 대로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에 지금 월 사용료가 30만원, 33만원 받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저기 작은 문 사이트 요 한 개는 보통 한 10만원에서 12, 3만원 받는데, 컨테이너 한 동에서 저쪽에 문 5개짜리는 50만원 넘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뭐 30만원 나오면, 이게 사이트가 풀로 찾으면 6개 동에서 매출이
거의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설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실례지만 저 옆에 또 건물 월세보다 이게 더 고수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점주분은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오픈하게 됐고요. 또 저희 사이트 자체가 지역 주민한테 편의시설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모든 건물은 지역에 대한 선물이라는 말들을 저는 이 캐리박스 사업을 하면서 실감나게 됩니다. 저희가 세반이요. 그렇지. 아, 그렇게 해? 네. 대표님 지금 그러면 안착이 다 된 것 같은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뭐 저희 설치팀들이 또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또 순조롭게 잘 끝난 것 같은데 6통 놓는데 뭐 1시간이 안 걸린 시간에 잘해서 좋고 또 보니까 또 지역에 또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린 것 같고요. 이 김포 대고점 여기서도 또 원하는 성과 또 멋진 성과 이루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양촌역점이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양촌역점도 혹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실까요? 여기 잠깐 뭐 마무리되는 대로 양촌역 가서 한 번 더 보시는 걸 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촌역점 가고 있는데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네. 일구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이 또 있으실까요? 정말 저한테 그 사업적으로 힘도 많이 되시고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 좀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저한테 어음을 한 6천만 원인가 주시면서 이거를 좀 그 배설을 뒤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 신뢰관계에 있는 저희 고객사이기도 해서 본인이 또 본인들 급여 준다고 하는데 제가 또 차마 이거 근데 우리 가족들은 모르는 히스토리인데 저만 알고 있는 히스토리인데 여기서 이야기하게 되네요. 그 해드렸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2달 있다가 그 어음이 굳어났다고. 그래서 실제 제가 그때 1억 넘는 돈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갚는다고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배신 이런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 보려면 굉장히 노력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순간 되게 집에를 못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올라갈까 말까도 왜냐면 표정 정리가 안 돼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랬던 사건 같은 게 조금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물류회사라든가 이런 데 하다 보면 웬만한 이벤트는 이벤트라고 생각도 안 들 만큼 남들이 보면 괜찮아? 라고 할 만한 일들은 뭐 늘상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겪는 그거를 뭐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사업 못할 건데 제가 선택한 일에 따라오는 건강한 스트레스 그런 게 없다라면 다 사업한다라고 하겠죠. 이 일을 택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또 잘 극복하는 것 또한 그 업의 히스토리가 되고 성장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어떻게 잘할 건가 생각해야지 지나간 거 생각하는 거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업에 대한 그 철학이나 뭐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사업에 대한 철학 이런 것보다 남한테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뭘 사업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남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나 아니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남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뭐 원가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그런 더 경쟁력을 확보해 가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면 그게 좀 그런 걸 보고 좀 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있는 물류 서비스업이나 그다음에 창고업, 그다음에 여타 또 관련 비즈니스가 좀 물류 쪽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부분들 바라보면서 25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원가를 싸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차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업에 몰입을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거의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개선점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물론 뭐 제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좀 과도한 그 복이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몰입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고요. 여기가 양촌역점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짜투리 땅을 효율적으로 정말 활용 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요. 네. 근데 대표님, 제가 드는 생각인데 이거를 창업하게 된다면 걱정하는 게 또 이제 분실 같은 도난 이런 거거든요. 그런 혹시 걱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되게 동방예의지국이고 규범과 질서가 또 깔끔하기로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그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 통장이체나 이런 거는 안 받고요. 신용카드 결제로 받습니다. 대금 결제는.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대한민국에서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면 이미 신용이나 이런 면에서 1차로 좀 필터링 돼 있어서 되게 깔끔한 고객들이 이용하고 계신다라는 분들이고요. 그냥 이용객들에 대한 그 퀄리티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CCTV 보이나 모르겠는데 CCTV 정도 있고 설치해 놓으면 이를 보셔서 아시면 시골인데도 주변에 뭐 종이 하나 떨어진 거 없잖아요. 네. 특별히 뭐 관리 회사라기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깔끔하게 또 이용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분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저희 뭐 사업한 지 벌써 이제 3년 됐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세요. 뭐 가게를 하더라도 외상값 못 받는 경우 있는데, 외상값 걱정 때문에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창업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빈도보다도 훨씬 더 낮고, 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점주가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본사에서 다 위탁 운영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주분들은 그냥 수익만 받으시면 되세요. 운영은 캐리박스가, 점주는 수익을. 이 창업 비용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혹시 창업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창업 비용은 뭐 컨테이너 좀 구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감하기도 하고 또 경쟁자들이 있어서 그 저희 창업팀에서 자세하게 컨설팅 의뢰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 보통 창업하시고 2년 반 정도 지나면 그 원가를 다 회수하세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임대료 개념으로 접근하시잖아요. 보통 임대료로 월 3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그 건축물이라고 쳤을 때는 그 건축 원가로 한 6억에서 10억 사이가 발생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정도 임대료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창업하는 타겟팅 땅이 좋은 땅, 물론 웰컴이죠. 하지만 그런 땅보다도 이미 개발하기 힘든 땅,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 김포 양촌역 여기 보셨잖아요. 여기서 사업이 만실화되어 있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 캐리박스의 강력한 로컬 마케팅의 힘, 그 개발 가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촌에 좀 잘 봤고요. 네. 예, 주변에 그 부지를 보고 좀 더 놀랐습니다. 근데 이 점주님처럼 지금 2호점을 하신 건데 네.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나요? 그 용인 양지점도 있고요. 또 천안점도 계시고, 또 남양주 계신 분도 확장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해보신 분들은 좀 그 가치를 아는 것 같아요. 진짜네. 캐리박스가 자기는 이렇게 땅 제공하고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운영은 쟤네들이 잘하고 약속된 이런 수익을 주네 라는 것들이 아마 검증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또 계속해서 땅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비즈니스에 조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해보신 분들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좀 이렇게 듣게 된다라면 주변 분들도 소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양촌역점 같은 성공 사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객들을 찾은 거잖아요. 또 제가 생각했던 이런 포인트가 발안에 저희 실외창고 1호점이 발안점인데요. 그걸 왜 하게 됐냐면, 원래 제가 그 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공유창고 하려고 구입한 게 아니고, 저희 OK 로지에는 이런 보면 큰 트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트럭들이 항상 차고지 문제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야간에 또 주차해 놓을 데 없고 이래서 그런 주차장 부지를 찾고 있다가
그 땅을 사게 됐는데요. 그 땅 산 다음에 주차만 하면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뭐 있지라고 했던 게 제가 물류를 하면서 느껴왔던 보관 창고에 대한 고민하고 좀 매칭이 됐었고,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또 물류 받아 보니까 알게 됐었고, 제가 먼저 1호점을 해보면서 찾았을 거잖아요. 이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플랫폼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마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는 팀들을 만들어서,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고 어렵죠. 저희 바란점에 설치했던 제품은 초기 제품이라 이 국내에서 업체에서 가져왔는데, 그 제품을 보면서 저희가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지금의 퀄리티 있는 제품을 찾아낸 거죠.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사업 계획 안에 있던 포인트 안에 들어와서 저희의 노력과 또 전주님의 결단이 맞물려서 첫 번째 사이트가 잘 되고, 또다시 이제 2호점까지 확장하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이런 면에서 느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또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죠. 흐뭇하고. 네, 그럼 다시 여기 대구 쪽으로 왔는데, 네네. 캐리박스는 다른 경쟁업체랑 또 차별화된 게 있다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건데요. 가장 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캐리박스의 모기업이 오키로지엘이라는 물류회사다 보니 물류를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보관 또한 어차피 물류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저희 오키로지엘에서 하고 있는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 그리고 호미소프트 캐리박스 이용 고객분들은 이용하신다라 하면 무료로 픽업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아마 그게 좀 가장 차별화 있는 서비스 포인트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플랫폼,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주 잘합니다. 그 개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앱에 들어와서 보시면 UI나 UX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고객들 편의를 잘 반영해서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저희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캐리박스가 앞으로 어떤 브랜드로 성장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캐리박스란 브랜드를 통해서 첫 번째로 저희 이용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저희를 통해서 함께 사업을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수익과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본사가 저희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저희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그 다음에 저희의 파트너 분들의 성장을 도우면서 대한민국에서 캐리박스 모르면 간첩이 되는 그날까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보통 명사 같은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캐리박스는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사랑 속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힘 보태주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무인창업시대 대표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촬영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요. 무인창업시대도 구독자 100만이 곧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양사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